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오늘은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 중에서 2024학년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총 26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공문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요 함께 읽지는 않았었는데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어서 근데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 고교학점제하고 그다음 자유학기제 바뀌었죠. 자유학기제로 그다음 진로직업과 관련된 기본 문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업무와 관련된 안내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시면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성과 및 현장 의견, 또 2024년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2024학년도의 주요 추진 계획,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추진 계획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마지막 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이 부서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순으로 문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의 제목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고교학점제의 큰 원칙이 학생의 진로 로드맵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 시간표를 구성하고 자신의 꿈에 맞는 그러한 과목들과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 교육이 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 및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여기까지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번에 제가 이 문건을 공부하다가 이 근거로 요게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그래서 학생 선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작년 상반기에 탑재되었던 교육부 문건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안에 정책과제 2번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에 이 고교학점제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추진 근거 및 배경으로 작성을 했고요. 추진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학생의 선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 조직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구조 및 직업 세계 변화, 감염병 유행 등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방법,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 공감 능력 등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에듀테크 활용, 어, 개별화 교육 등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뭐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지만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사실은 굉장히 화두고
경기교육에서도 이 AI를 활용한 이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도 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율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그 다음 세 번째, 학령 인구 및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 지역 공동화 등 국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우리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성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 끼와 꿈을 모두 고려해서 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인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를 구현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혁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3번에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 동영상 등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통한 이해를 선호하고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수업의 형태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수업을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도 필요한 것이고 협력식 수업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AIDT와 같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동지성을 발휘해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로만 이 교육과정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과 그리고 수업, 평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환류해서 다시 선순환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 근거를 토대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 수준을 담보하는 책임 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로 최소 학력 혹은 기본 학력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환경 변화가 있다. 두 번째는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서 학습자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2022 기존교육과정,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교수학습의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가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첫 번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약적 기술 진보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 체제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게 목표고 국가 수준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과 그리고 앞으로에 다가올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로서의 성장, 이것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또 한 가지 측면이고요. 경쟁과 선발 중심의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 주체 간 협력과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또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이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또 넘어서서 학생 스스로가 진로와 학업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이 진로 코칭 또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다섯 번째, 첨단 기술 환경에서의 대면, 비대면 수업의 혼합, 학교 안, 학교 밖 교육의 혼합 등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선 미래형 교수학습이 구현되어야 한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또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분들 또 사무관으로서 관리직으로 나아가실 분들 이런 분들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경기 교육의 새로운 체제 교육 1섹터인 학교,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팎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교육의 확대가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기교육의 지향이 이 고교학점제 정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교원, 학생, 학부모, 지자체, 산업체 등 구성원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해야 된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고교체제, 학사 운영, 학교 공간, 학교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종합적인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배경에서는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요.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학교 교육의 방향이나 학교 교육의 모습, 또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모두 변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 및 현장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전에 벌써 3년 전부터 고교학점제가 뭐 이제 연구학교, 뭐 선도학교 이런 개념으로 참여가 시작되었고 2023학년도에도 이미 일반 인문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과목 개설이 고교학점제의 굉장히 큰 관건이고 두 번째가 이 학생들의 이 기본 성취 평가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 학력을 신장하는 것이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과목들을 학기제 단위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학교 안에서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학교 밖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점 인정이 되는 그런 수업을 개설하기도 했었고요. 2025학년도에는 경기 이몬학교라고 해서 온라인 학교가 또 만들어지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에 대한 수요들을 앞으로 충족해 나갈 그런 기반들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핵심 사항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교과별 책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기본 학력과 관련된 이수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보충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또 다양한 과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이 교과 자격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묶는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또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효율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도 공모를 통해서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외에 고교학점제 운영하려면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교실도 필요하고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무를 공간도 필요하고 뭐 홈베이스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들도 이루어졌다라고 그간의 성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 의견을 좀 수렴했는데요.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담당자 협의회, 지구장학 협의회 등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했고요. 지구장학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역 단위의 대표자가 모여서 도단위 네트워크에서도 이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자율장학 문건 다룰 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해 주신 지역 단위 대표 뭐 이제 관리자분들이 이 도단위 지구장 네트워크에 오셔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다양한 아마 의견들을 주셨을 것 같고요. 소통과 협업을 위한 부서 간 협의회, 또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대상 설문동을 통한 의견 수렴,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제 좀 있으면 기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기관평가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이 평가와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환류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기획안에는 쭉 포함될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의견 수렴을 해서 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건 이제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과별 책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와 지원 방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교원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앞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교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2과목, 많게는 4과목까지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시수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교원 배치 기준이 고등학교는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시간표가 뭐 예전처럼 학년 단위로 쭉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업 교환이 굉장히 어려워서 외부 출장 같은 경우는 이 지구장학 협의회 나가 보면 교감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 좀 수업 일과 중에 이렇게 공문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수업 교환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려면 학교별 교육 과정에 맞는 교원 지원 방향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여러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부전공 연수 등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의 확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왔는데 교육과정 다양화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선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학기제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정규 수업 시간의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인원들이 신청한 과목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협력 부분인데요. 이게 학교 밖에 있는 교육기관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학교 간에도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그 체계를 조금 더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사회 시설 및 공유학교를 활용한 학습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문건에서 보이면 이 학교 밖 학력 인정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을 이제 해나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부 정책 보면 고교학점제 개념 및 운영 체계. 그래서 고교학점제 개념이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은 도달을 해야 되겠죠. 여기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영 체제를 보면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요. 이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되고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하는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수업, 또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성취 평가제가 포함된 수업 및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수를 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운영의 중점사항 보면 학생의 수요 반영,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의견 수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3년간의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에 맞는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체계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한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크게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교실 및 교사, 공간, 수업 및 학생평가, 학업 학점 취득 및 졸업 이렇게 5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부분에서는 각 학기별 학생 선택 과목 안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요. 수강 신청 대상 과목을 확정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겠죠. 이후에 수강 신청 이후에 수강 변경 기간을 두어서 교과목 변경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실 및 교사 부분에서는 선택 과목 수업반의 분반 기준 인원에 따른 과목별 교실을 구성을 하고요. 담당 수업 조정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및 교실을 배정합니다. 그다음에 담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담임 비담임 구분 관행을 넘어서 모든 교사가 함께 지도에 임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고등학교 부분 연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은 담임이 아니고 수학 교과여서 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코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그게 아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망하고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고교 3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컨설턴트로서 기능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담임, 비담임 구분 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멘토링이나 진로 상담, 생활 상담, 뭐 행정 업무 처리 이런 것들 해야 되고요. 또 복수 담임제, 뭐 2, 3년 담임 연임제, 멘토 담임제 중 다양한 형태로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고려해서 뭐 교과 교실이나 러닝센터, 공용 공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러닝센터 같은 건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 자기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이제 독서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교실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의 성격 및 수업 운영 방식에 맞게 공간 재구성을 해 나가고요. 학교가 교육 과정을 특성화하고 이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 및 학생 평가를 보시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학급에 맞추는 것이 아니죠. 학생 수강 신청에 따라서 수업 시간표 편성 및 과목별 수업반을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 단위가 아니라 이제 과목별로 책임 교육 및 학생 평가,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정 중심의 성취 평가제를 시행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학점 취득 및 졸업 인정 기준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충족 시 학점을 부여하고 누정 학점이 기준 통과를 하게 되면 졸업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했을 경우에는 이제 40점으로 알고 있는데 재이수 또는 보충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보충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A, B, C, D, E의 중에서 E에 해당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받게 됩니다. 경기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개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20년도에 마이스터고의 학점제를 도입하고 2단계는 특성화고의 학점제 도입. 그다음 3단계는 2022년 이제 한 3년 됐죠. 일반계 특목고 연구준비학교의 100% 참여. 2025학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5 개정교육과정 중간에 이 이수학점이 이렇게 192학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학년도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는 2025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이 19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면 그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때는 그 한 과목의 이수 단위가 17인데 16은 반드시 교과를 하고 플러스 1에서 요걸 조금 자율성을 줬었거든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요것을 16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특색 있는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6단위가 줄어서 174, 창체도 6단위가 줄어서 이제 18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수업 시간이나 수업 횟수는 단축이 되었지만 수업 일수는 190 이상으로 똑같기 때문에 학교가 남은 수업 횟수들을 가지고 교과 융합 수업이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중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 앞서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그다음에 일반 계곡까지 지난 한 3, 4년 동안 경기교육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를 해왔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좀 넘어가고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운영 부분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앞서 나왔던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보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잠재력을 이끄는 책임 교육,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 이 기본 학력에 대한 책임 교육 관련된 부분이 비전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역량을 함양한다.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요.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학생 성장 중심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고교학점제 협력 운영 강화 관련된 부분, 그래서 총 세 가지 주요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 보시면 주요 과제 첫 번째가 진로 학업 설계입니다.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 학업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 연계 진로 교육을 운영한다.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학생 선택권형 교육과정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과정 다양화, 경기 의문학교 설립 운영.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개설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책임교육 체제 구축되어 있는데 단위학교 책임교육 운영 여건 조성, 과정중심 평가 및 성취평가 내실화, 교과별 책임교육 체제 구축. 근데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A, B, C, D 이 중에 E까지의 점수는 받아야지만 이수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E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할 때 조금 불안한 학생들은 사전에 예방 교육을 하고요. 또 평가가 끝난 뒤에 E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보충학습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이수한 학생들은 E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배치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또 교과 순회전담교사 운영을 내실화한다. 그래서 교과 순회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그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10명 내외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그 학교로 순회를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수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시수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과목 수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교원의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좀 보여요. 두 번째, 교원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다교과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 다교과 지도와 관련된 전문성 확보, 또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인데 특히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 시간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 학기제 단위의 시간표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자율성 기반의 교육 연구에 또 학교 단위의 학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인데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선택 과목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공간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센터처럼 홈베이스 개념, 학생들이 수업이 없을 때 머무르거나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경기 이모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리고 또 학교 밖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역 중심 협력 체제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정확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연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예산들을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을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돼서 강사를 선발하고 그 학교 밖의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요.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밖 기관,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학교 밖 학력 인정 제도가 이 제도적으로 혹은 법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고교학점제 협력 운영 강화인데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고교학점제 안착 운영을 지원한다. 또 부서관, 기관 간에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지원청 단위에서는 교육지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사, 강사를 지원하고 지역 단위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교의 규정을 정비하고요. 학교 조직, 업무의 재구조화 및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고교 학점제가 학교 안에서 불편함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들을 모두 이 수강 신청을 하고 원활하게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서 이 이수학점들을 잘 채우고 자신의 그리는 그런 꿈과 관련된 진로에 맞는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것 중에 주요 과제 첫 번째, 진로 학업 설계 부분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교 단계에서 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맞춰 진로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진로 전담 교사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진로와 연계한 학업 설계 및 이수 지도를 위해 진로 전담 교사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역할을 명시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진로 전담 교사 혼자서 한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를 담당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또 부담임, 그리고 비담임이지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교과 이수 지도와 연계한 진로학업 설계 연수 등을 받고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의 진로 상담 및 코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전문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미래형 대학 입시 정책 연구를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토대로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제공 방향이 크게 바뀐 만큼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정책 연구나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주도적 진로학업 설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이 진로 로드맵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들을 단계별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진로 연계학기와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중3, 고1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통해서 진로 및 학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중3 학부모님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또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교 대학 연계학과 체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진로 연계학기로 볼 수 있는데 고교 대학 연계 진로 탐색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 구축 및 진로 연계 학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진로 연계 학기 때 대학에 있는 뭐 특정 수업을 듣고 이 학점이 어느 정도 이수가 된다면 그걸 추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들도 사실 어, 고려하고 있죠.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멘토링 지원해야 된다. 지역 내 진로체험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 학생의 멘토링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역연계 진로교육 되어 있는데요. 지역연계 진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대학, 기업 등 지역 내 기관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강사를 발굴, 또 마을 진로 코칭 교사 양성, 학부모 진로 코칭 아카데미 운영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학생들의 진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인력풀을 좀 구성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연계 진로 체험 및 실습 나와 있는데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 체험터 발굴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 그런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동아리로 지속되면서 동아리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이러한 뭐 지역 연계 진로 체험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기나 반기별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런 역량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입니다. 학생의 고유한 개성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 선택권이 질적으로 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할 때 학생이 뭘 중심으로 이 수요를 기반으로 과목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학기 단위 교육과정 설계 운영 및 2022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주요 내용 나와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92학점 이상, 그 다음에 교과당 이 1시간은 1시간짜리 교과 같은 거는 16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이번에 융합 선택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되어 있다. 그 나머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공통 과목에 대한 이수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이수 시간이 이런 것들은 좀 더 변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아까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 등을 중심으로 두 학교 이상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이게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이거 왜 할까요, 이거를? 예. 아마 답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자격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많은 학생들의 이 과목의 선택 과목의 수요를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것만으로는 이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수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교과 지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학교와 이제 엮어가지고 그 학교로 대면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시간 쌍방 온라인 수업으로 하든지 이런 형태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얘가 밑에 이제 나와 있고요. 가급적이면 정규 수업 시간 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교육과정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이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처럼
요구는 했는데 개설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학교 밖 교육기관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6개 지역 18개 학교 밖 교육기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학교 밖 이제 교육활동 제공기관에 대한 학력 인정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죠. 다음 2025학년도 원래는 이제 올해 9월달 현재 9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2025학년도부터 이 경기 이음원학교가 수원에 만들어져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학교들에게 이제 이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희망 및 과목의 위례를 고려하여 무학년제도 운영 가능하고요. 과목 신설을 통해서 운영 과목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뭐 경기도만 이런 이제 온라인 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온라인 학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온라인 학교가 많아지면서 고교학점제 지원은 물론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로 확대가 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학습 콘텐츠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는 아주 야심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2024년 9월 1일 개교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책임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학생이 선택 과목 수업을 통해 진로 탐색을 구체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개념 자체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한 학점이 192학점을 초과했을 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수 기준 A, B, C, D, E 중 2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은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되거나 유예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활동 중에는 예방적인, 교육 활동 후에는 보충 수업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교육 운영 여건 조성 첫 번째 나와 있는데요. 2024학년도 고등학교는 1, 2학년 같은 경우는 192학점 교육과정 적용하고요. 1학점 수업량 분량은 이제 50분 기준 17회 16 플러스 1 체제를 유지하고 17회 중 한 번은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등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제 앞서 이것들은 다 이야기가 되었었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16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16으로 그리고 뭐 자유시간이나 아니면 교과 간 연계 융합 수업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다음 이제 깊이 있는 수업 탐구 실행 성찰 우리 교육과정 정책과 문건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발굴하고 실제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워크 프레임인 탐구 실행 성찰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고요. 또 공동교육과정 기반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을 적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쟁과 서열화 중심의 이 기존 교육 체계에서 협력 중심의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학 입시 제도도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학업 성취율 40%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과정 중심 평가 및 성취 평가 내실화. 이거는 뭐 저희가 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학교급에 관계없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모두 과정 중심 평가를 토대로 이제 성취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별 책임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도부터는 전 과목에 미이수제를 도입해서
모든 과목의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선택 과목의 성취 평가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같은 경우에 교과별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학습 지도를 예방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요.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학업 보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운영 절차 예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학기 시작 전에는 이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련해서 학교 내부 규정을 좀 마련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을 해서 학기 초 진단 평가, 교과 및 담임 교사 추천 등을 통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게 되는데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 상담 및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는 거죠. 보충 과제를 부여하거나 보충학습하거나 방과학교, 학습 멘토링 등을 토대로 이 학생이 이 도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학기 말에는 이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도달 학생이 이제 나왔겠죠. 그럼 미도달 학생을 파악해서 보충 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자, 주요 과제 두 번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지금 첫 번째가 이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면, 그것과 책임교육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원 수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교원 배치의 효율화 및 교원 정원 활용의 유연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배치 효율화 방안 모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과 순회 전담교사 운영 정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역청 단위에서 10명 내외로 이제 이 교과 순회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택 과목들을 이제 받아보는데 도저히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 순화 선생님을 지원받아서 학교 안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고 그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한 아이들이 해당 교육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하느냐?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이것도 지역청에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청의 업무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함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문건 살펴보면서 이 행정지원체제 변화 방향 중에서 이 공동 사무라던가 학교에서 이제 이 어려워하는 행정 업무들을 그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 그래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교회 지역 공동교육과정 총괄 운영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부담을 기존의 그 거점 학교에 있는 교원들에게 주지 않고 교원을 새로 배치함으로써 이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업무를 이 선생님이 담당해서 해당 교회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이러한 공동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교과 순회 전담교사 운영을 내시로 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는 교원 배치 방안을 모색하는데 교과 순회 전담교사 운영 이제 올해는 4년 차죠. 적정 수업 시수 조정을 통한 시스템을 정착하고요. 뭐 지역청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 순회 교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가급적이면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교과 순회 전문 교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량을 함양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다교과 지도라던가 학교 안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선택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교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양한 교과 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부서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원 인사과에서 한다는 거죠. 다교과 지도, 융복합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자격 연수를 이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개설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이나 AI 인공지능 분야, 미래사회 과학 분야, 미래형 융합 과목 등 이제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요걸 다 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원 직무 연수도 이제 강화를 하는데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진로 지도 역량 강화 지금 필요한 것들이죠. 또 연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해서 연수 기관과 정책 부서 간의 연계를 토대로 필요한 것들을 잘 발굴하고 그러한 것들이 연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교육지원청 연수 운영도 지원하는데 연수원과 연계해서 지역 단위의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두 번째 이제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인데요. 이 단위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편제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지원이 꼭 필요하죠. 사실 이게 시간표 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플러스 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양식들을 개발해서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학교 운영 체제 구축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리더십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성 기반 교육 연구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회 범교과 영역의 도단위 연구회 확대 운영 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지역 단위 연구회가 있으면 그 지역 단위 연구회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선도 교원이 돼서 지역의 연수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안착되는데 어려운 것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할들을 도단위 연구회나 지역 단위 연구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요 과제 세 번째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혹은 증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 교실 기반의 공간을 구성하고요. 개방형 공용 공간, 러닝 센터, 학습 베이스 등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재구조화 부분이고요. 증설 부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이나 공간 조성 지원 기준, 관련 법규 등 복합적 검토와 교육부 증설 기준을 토대로 공간 확대를 위한 증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가 이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공간을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 지원하고요. 공간 부족교는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증설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96개 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주요 과제 지역 중심 협력 체계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사실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수가 굉장히 늘어가기 때문이죠.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기관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이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경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 센터에서 각 지역의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뭐 교과순의 전문교사라던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 상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 성과 및 사례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 그다음에 도교육청 단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요.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을 토대로 이 발굴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선순환 체제에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연수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9월 달에 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서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또 미래교육 협력 지구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이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기반을 조성하겠다. 아까 이거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지역협력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뭐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교학점제 협력 운영인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부서들이 앞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위에서 얘기했던 것 예를 들면 교육과정 다양화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운영 요 앞서 보시면 제목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이제 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제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정책 부서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 선생님들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문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장소와 관련된 부분, 지역사회의 지원,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 다양한 것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 없이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도를 보시면 경기 고교학점제 정책추진단 단장은 제2부 교육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당연히 이걸 총괄할 것이고요. 도교육동 담당팀, 교육지원청 정책자문팀, 현장정책자문팀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역별 협력부서를 보면 교육과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정책과 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정책과 홍보기획관이 참여를 하고요. 교원 인사, 교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와 교원 인사과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진로직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정책과, 진로직업 교육과,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과, 공간 및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설과나 학교 공간 조성 담당관, 학교 설립 기획과, 네, 협력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설립 기획, 융합교육, 지역교육 협력과 등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역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 지역교육 담당관으로 좀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TF팀이나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추진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방향 설정, 기본계획 수립 등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걸친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 교원 인사, 교원 역량, 진로 직업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진로 직업, 공감 및 시설, 협력 체제 구축 등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위한 부서별 세부 계획 수립 운영이 필요하겠죠. 또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방안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TF팀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정책자문팀을 만듭니다. 25개 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제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 개발, 지역 내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운영 지원 및 단계적 적용을 위한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협력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협력체계 구축, 운영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지역에서 다 할 수 없으면 이제 뭐 여주, 양평, 이천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고교학점제 남한강 마을 캠퍼스라 그래서 이 여주, 이천, 양평이 공동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함께 개설한다든가 선생님들 연수를 함께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 모델들의 구심점이 되는 게 이제 교육지원청이다. 그리고 현장 정책자문팀, 그래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현장 교원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현안들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그다음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과제일 겁니다. 협력적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단위 학교는 고교학점제 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 내 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 또 지역 간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단위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교사나 강사 지원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학습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이제 다교과 지도 전문성 연수를 지원한다든가 교과 순회 전담 교사를 학교 요구에 맞춰서 배치하고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학교 밖 교육 활동을 발굴해서 학점이 인정되는 체계로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편의를 지원하는 형태로 아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학생 책임지도 강화를 위한 지역 단위 책임교육 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최소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교육과 관련된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겠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선택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수강 신청 절차, 과목 개설 및 폐강 기준, 선택 과목 변경 기간 및 절차, 공강 운영 등 이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폐강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을 타 학교와 연계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든 아니면 경기 의무원 학교를 이용하든 어떻게 이 학생들의 이 수요를 학교에서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에 담아야 되겠죠. 또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도 담기고 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에도 담겨야 되겠죠. 특히 이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40점 미만으로 획득한 학생들을 이수 기준을 이제 부여할 수 있도록 보충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명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조직 업무 재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행정 중심의 학교 조직을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학업 설계 지원 중심으로 전환 등 업무 재구조화 및 업무 조직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제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부서나 업무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조직해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기대효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로와 적성 및 수준에 따른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와 학생 주도의 학습 지도를 통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는 요거죠. 학습 선택권 확대 혹은 교육과정 다양화. 또 교육과정 책무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아까 두 마리 토끼가 뭐였습니까? 선택권 강화와 책임 교육이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또 학교, 교육공동체, 지자체, 관련 기관 등 구성원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건기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 거 다시 들을 때 한 1.5배속 정도로 들으니까 조금 덜 졸리고 귀에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1.2배속 정도로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적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명절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퐁당퐁당 연휴가 돌아오는데요. 휴일에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틈틈이 자기 연찬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스타를 보니까 이 사각형이 된 공을 한 달 굴릴 때는 굉장히 어렵고 6개월까지 굴리니까 좀 동그래지고 1년이 넘으니까 완전 동그래져 가지고 그걸 수행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끈기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또 일반직 또 주무관님들 그리고 예비 선생님들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좀 고되고 하기 싫고 지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공부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달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